2022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일명 IPEF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두고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더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에 가장 커다란 통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사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현재 중국의 상황이 대한민국을 향해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가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에 빠지며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미국과 함께 G2로 불렸던 중국의 날개가 꺾이며 이제 중국은 끝났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 의문을 남긴 채 돌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선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지가 흔들리고 리커창 총리가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마스크 의무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분위기 속에 중국은 뒤늦게 터진 오미크론 대유행을 막겠다며 인구 2,500만 명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를 2달 가까이 봉쇄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못을 박거나 강제 격리를 위해 가정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민을 붙잡아가는 엽기적인 행태를 저지르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제 정책도 국제사회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40년 만에 찾아온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올해 들어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5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영국도 작년 말부터 4번의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 20일 중국판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 우대금리, 즉 LPR을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중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데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5년 이후 대출 우대금리를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게 되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국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은 물론 김치나 한복 같은 문화유산을 탈취하는 동시에 온갖 역사 왜곡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인식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활용 가치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한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에 닥친 경제 위기를 무사히 넘김으로써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더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